요거는 검사해보면 거의 어김없이 혈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주 전형적인 딱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다리 무거움증이나 부종, 일어날 때 애구구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통증, 혈관 쪽에 좀 더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크 협착증 대 섞어라 빵빵!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다리 증상이 있으신데 다리로의 어떤 저림감이나 무거움증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리 무거움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한번 진단명을 그렇게 붙여봤거든요. 다리 무거움증이라고. 왜냐면 다리가 무겁고 걷기가 힘들고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저리고 아프고 이래서 또 걷질 못하는데 이 다리 무거움증, 걷기가 힘들 때 원인이 좀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신경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혈관,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다리 혈관 쪽을 우리 전문으로 이제 보시는 혈관 쪽 전문 정형외과 원장님이신 박상준 원장님과 함께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별 포인트를 한번 같이 상의를 좀 드릴까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뭐 질문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다고 했죠?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같이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질문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네.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다리 무거움증이 발생하는 경우와 다리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다리 무거움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상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사실은 네. 겹치는 경우도 많고 허리에 신경 문제인데 다리 쪽 혈관 치료만 하다가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혈관 문제인데 이제 허리 디스크 협착증 치료만 하다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분들께서 이거를 구분 지을 수 있는 증상으로 100% 이제는 좀 힘들겠지만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은 허리 신경이 눌리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 다리 무거움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거나 아프고 쑤시거나 당기는 듯한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행 시 통증이 심해지다가 앉거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지정맥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다리 무거움증은 다리에 있는 혈액이 제대로 심장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다리에 고이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다리가 붓고 뻐근한 통증, 다리가 저리거나 가렵고 쥐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특히 증상이 심해지고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이게 되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가지고 감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아주 자가 감별법이네요. 네, 그죠? 예, 이게 두 가지가 이제 확연히 나눠지는 포인트인데 물론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기준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이 있으시죠? 하루 종일 서 있을 때 다리가 무겁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증상을 하지정맥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혹시 척추에 문제가 생겨도 이러한 증상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뭐 이거는 제가 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글쎄 이게 사실 뭐 다 척추 질환, 다 혈관 질환이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누구나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을 하면 다리가 힘들죠, 아프죠.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하리랄 만치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쉬고 그러면 나아야 되는데 이게 반복적이 된다거나 쉬어도 잘 이제 낫지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조금 이게 겹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허리에 신경이 눌려가지고 다리 무거움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혈관 쪽에 문제가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리와 이제 혈관 쪽을 같이 치료가 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허리 쪽 신경 문제가 70%고 혈관 문제가 30%일 수도 있겠죠. 똑같은 증상을 유발해도 어떤 분들은 척추 쪽 문제도 영향을 주지만 지금 현재 증상이 한 10%, 20%고 거의 80%가 혈관 문제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가급적이면은 이 허리 신경 문제와 혈관 문제를 같이 볼 수 있는 기관에서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소위 오진을 한다거나 내지는 병을 놓치기가 쉬운
완치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양쪽 질환을 같이 볼 수 있는, 원스톱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기관에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저희 병원 이제 홍보를 하기보다는 저희 병원에 저와 우리 박상종 원장님 같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저희가 협진을 엄청 많이 주고받잖아요. 네. 모든 분들을 절대 보내드리지 않고 저도 협진 보낼 때 이분은 혈관이 뭔가 같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만 제가 또 협진을 보내드리고 박 원장님께서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료의 완치율이나 성공률이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척추 문제 때문에 그런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어르신들이 사실은 혈관 쪽도 다 같이 노화가 되고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병원이나 이런 것도 선택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마지막 또 하나 또 있으시죠? 척추 이상 없이 다리 저림증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건 무조건 하지정맥에 의한 증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허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질환이 있을까요? 네, 요거는 우리 박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다리로 가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혈액 공급이 부족해도 다리 저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징적으로 걸을 때 다리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며 자세와 상관없이 심연 통증이 완화됩니다. 허리 문제로 인한 신경성 파행은 허리를 굽히거나 앉는 자세에서 통증이 완화되는 반면 혈관성 파행은 어떤 자세에서도 심연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어 요거에 대한 감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 그럼 동맥을 이제 말씀하신 네, 건데요. 맞습니다. 다리에 있는 혈관이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잖아요. 네. 동맥은 심장에서 짜주는 새로운 신선한 피가 내려가는 거고 다 그 피를 사용하고 이제 올라오는 피가 이제 정맥인데 네. 동맥이 좁아졌거나 정맥이 좁아졌을 때 두 개의 어떤 증상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증상 자체가 조금은 다른데요. 네. 동맥이 이제 좁아져서 발생하는 그런 통증은 특징적으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걸을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맥의 판막의 고장으로 인해서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밑에 정체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은 오래 서 있어서 발생하는 무거운 증상과 함께 걸으면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 특징이 있어서 그 둘을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걸으면 오히려 조금 이제 근육이 좀 짜주면서 약간 정체된 게 풀리면 이제 정맥의 문제고 네. 처음부터 이제 걷기가 힘들고 막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온다면은 그 이제 동맥의 문제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말씀하신 거 자체가 사실 쥐어짠다. 어떤 분들은 쥐가 난다. 네. 그죠? 그리고 다리가 땡땡하다. 뭐 이런 것들이 저희 척추 쪽 질환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듣다가 이거 정맥 문제인 것 같은데 다리 혈관 문제인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환자분이 주관적으로 본인의 증상을 표현하실 때 오래 걸어가다 보면은 다리가 땡땡해져서 붓는 것처럼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내지는 걷다가 다리가 점점 터질 듯이 아픈데 중간에 쉬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그려 앉아서 허리를 굽혀서 쉬시면은 신경 문제인데 걷다가 가로수 잡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가도 다리가 확 풀린다. 반드시 쪼그려 앉을 필요는 없다. 이러면은 이제 혈관 문제로 좀 더 보고 우리 박 원장님께 이제 협진을 구하거든요. 좀 어떠신가요? 박 원장님 보실 때는 요 증상이 딱 있다면 환자분이 딱 요런 표현을 한다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지만 요거는 검사해보면 거의 어김없이 혈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주 전형적인 딱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다리 무거움증이나 부종 그리고 부종.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애구구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통증 혈관 쪽이 좀 더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애구구 하는 그 통증이 다리로 있을 때 말씀하시는 네, 거죠? 허리가 아니라. 그죠? 네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의사들도 상당히 그 논쟁의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가 있고 저희 의사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좀 애매하게 겹쳐서 증상이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그렇다고 뭐 검사가 뭐 간단한 검사도 있지만 또 비용도 많이 드는 검사를 뭐 모든 환자분들한테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상적인 경험이 있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같이 이런 부분들을 협진을 해서 치료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할 때 뭐 다른 혈관 보는 병원으로 저희가 이제 보낸다거나 이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여러 가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근데 한번 오셨을 때 저희가 서로 이건 혈관, 이건 신경도 같이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결정되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같이 협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예전에는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는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 같이 있으면서 효과를 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혈관 신경 문제 같이 있는 환자분들 이제 오시면 우리 앞으로도 우리 박 원장님과 함께 저 척추보완과 안풍기가 같이 또 상의해서 진료를 또 받으도록 하겠고, 이런 애매한 얘기를 들으셨다면은 한번 오시면은 또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료를 또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보완관 안풍기 원장이었고요. 여기 이제 박상준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스크 협착증 개 섞어라 빵빵!